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 맞아서 특집 좌담 2018 대한민국 미투 운동을 말한다. 잠시 후에 준비되어 있어서요. 바로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조창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특히 여성의 역할과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목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성장에는 여성들의 기도와 눈물이 녹아 있습니다. 가장 약하고 낮은 곳으로 향했던 이분들의 사랑이 기독교 정신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이 땅의 여성들은 정말 강합니다. 신앙과 사랑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요즘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여성들의 차별과 아픔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받은 미투 운동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특히 세계 여성의 날이라서 특별히 또 이 대목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근데 국가 조찬 기도회는 뭐죠? 이게 이제 그 1966년에 대통령 조찬 기도회 이게 모태인데요. 1975년을 제외하고 매년 열리고 있고 항상 이제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하는 그런 이제 행사입니다. 매년 한 차례씩?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천주교 신자로도 지금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여성의 날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 분위기를 감안해서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성의 날 기념 행사도 여러 곳에서 많이 열렸죠? 대표적으로 오늘 점심때 광화문에서 한국 여성의 전화 회원들이 여성의 날 맞아서 비누로 만든 장미꽃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장미꽃을 나눠주는 것 자체는 이제 3년째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난해까지는 여성을 주로 상징하는 보라 색깔의 꽃을 나눠줬는데 올해는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이 색깔을 흰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또 오후에는 한국노총이 전국 여성 노동자 대회를 열었는데요.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가 36.7%에 이르러서 OECD의 부동의 1위다. 이런 지적을 또 내놓기도 했고요. 어제 저녁에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여성의 날 기념 토크쇼 이런 것도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최근 분위기를 반영한 것인지 시민이 한 200여 명 몰려서 아주 성황리에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뭐 국회에도 성폭력 처벌 강화 법안들이 막 나오는데 정부도 오늘 근절 대책을 내놨죠?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첫 회의가 오늘 이제 열렸는데요.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대책 이 자리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 벌금 1,500만 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네. 또 공소시효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하고요. 또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이제 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는 것은 물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예. 또 피해자가 소송 등의 어떤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좀 공개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즉 공공의 이유를 위한 것이다라는 점을 좀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도 의지를 갖고 있고 여야 정당도 앞다투 법안을 내고 이건 뭐 금방 통과되겠네요. 이거 또 여론의 지지가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빠른 좀 어떤 그 대책들이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성폭력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 이걸 돌연 취소해서 또 논란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전 비서실장을 통한 메시지를 이제 기자들에게 보내서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게 우선으로 판단해서 기자회견을 취소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에 한시라도 자신을 빨리 소환해달라면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다가 취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비난이 그야말로 막 쏟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제 추가 폭로가 또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요? 좀 그렇게들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예. 어제 안희정 전 지사의 어떤 그 대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로 이제 인식되고 있는 정책연구소 소속의 여성 직원이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보도가 됐었죠. 어제 JTBC는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안희정 지사 측이 이 연구소의 어떤 자료 등등을 1톤 트럭을 동원해서 옮기는 현장 화면을 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어떤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걸 대비해서 자료를 뭐 빼돌렸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좀 상황이 연이어 일어나다 보니까 과연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놓으려던 메시지가 뭐였던 것이냐, 거기에 과연 진정성이 실린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냐 의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는 벌써 시작됐죠? 검찰은 어제 안희정 전 지사의 범죄 현장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에서 각종 물품과 범행 당시를 전후에 지금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 씨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오피스텔은 수도권의 한 건설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희정 전 지사가 이 오피스텔을 이용하게 됐느냐 이건 이제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검찰은 또 안희정 전 지사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배현진 이름이 뜨던데 그건 어떤 거죠?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여러 이제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MBC 아나운서 출신 배현진 씨와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영입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자유한국당은 배현진 씨의 경우에는 서울 송파구 을 재보선에 길환영 전 사장의 경우에는 충남 천안 갑 재보선에 각각 전략 공천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보수 정권에서의 어떤 방송 자각 논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죠. 예. 배현진 씨의 경우에는 2012년 MBC 파업 당시에 노조를 탈퇴하고 앵커로 복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이제 불거지게 했고 길환영 전 사장의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보도 개입 등 의혹으로 해임된 바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활용해서 오히려 현 정권이 언론 장악하고 있다. 이 프레임을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바로 이렇게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사실 MBC, KBS에서 자유한국당 편으로 방송했다. 그거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더욱 그걸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가 돼서 사실 좀 화제인데요. 특히 이제 송파의 경우에는 이제 방송인 대 방송인 이런 대결 구도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다 보수 정치 출신들의 어떤 가까운 방송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런 말씀하신 의혹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파을의 또 방송인이 누구죠? 박종진 전 이제 앵커인데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후보군도 조금 변화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누가 나오느냐 초미의 관심사인데 대략 경선 구도는 4명으로 압축이 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병두,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원래 서울시장 경선에 또 나설 계획이었던 전현희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불출마 의사를 밝혀서 또 화제였습니다. 당에서 현역 의원 의석수 감소 방지와 강남벨트 승리를 위해서 불출마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는데 아마도 선전이 좀 쉽지 않다라는 현실적 판단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4명만 얘기하셨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왜 빼놓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너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상황이어서 여러모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아직 그 복당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예. 복당은 이제 15일날 복당심사위원회에서 1차로 결정하게 되고 이후에 중앙당 보고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을 통해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어제 오전 10시에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소속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재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소속 정당을 무소속으로 변경해달라고 선관위에 다시 서면으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아직 출마는 강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글쎄요. 더 두고 봐야죠. 그 대목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요. 정부가 오늘 STX조선과 성동조선 처리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밝혔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2달간 전문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 이제 결론을 공개를 했습니다. 성동조선의 경우에는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채무재조정 등의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될지 또는 인수합병을 통한 새 주인 찾기가 될지 아예 청산을 할지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아마 이런 상황이면 회생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성동조선의 경우는 설명해 주셨고 STX조선은요? 김동연 부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력 생존이 가능한 고강도의 자구 노력을 요구하겠다라는 건데요. 만일 한 달 이내에 이 대목에 대해서 노사 확약이 없으면 법정 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사 협의가 좀 진행이 된다고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중견 조선사들의 경쟁력이 좀 낮아진 상태고 그동안 이제 중국이 낮은 인건비와 기술 수준의 발전을 바탕으로 거의 우리를 따라잡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두 회사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선 사람의 경쟁력 약화가 확인이 되고 있고 이 때문에 끼치는 지역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해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